243조 원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지분을 가장 많이 늘린 상위 5개 종목 살펴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한 것도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매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국민연금이 파는 주식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사는 주식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파는 대신에 해외 주식 비중은 계속해서 늘려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 주식 투자 금액 비중 추이인데요. 2016년에는 85조 원어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3조 원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45.3%입니다. 2025년까지 목표 주식 비중이 50%예요. 당연히 나머지 5%포인트 정도는 해외 주식으로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이겠죠. 3분기 기준 60.9% 정도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게 나가는 해외 주식, 자,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탑5와 최근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 내역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억 달러 이상 지분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SEC, 여기가 증권감독위원회입니다. 지분 현황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 이 부분은 영업 기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SEC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미국의 전자공시 시스템 에드가라고 있어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명을 입력을 하고 이 13F라는 공시를 열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에드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실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주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자공시 사이트 에드가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치란에다가 국민연금의 영문명을 입력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영문명은 내셔널 페이션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주면요,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현황, 이 보고서가 13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최근 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자, 이와 같은 상당히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클릭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2021 3Q HTML 이 파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유한 미국 주식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상당히 많죠.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게 단위가 $1000입니다. 이만큼 각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몇 주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의 지분 보유 현황을 에드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깔끔하게 투자자 편의성을 위해서 정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끔 이렇게 미국 사이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이트가 참 깔끔하게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상당히 잘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whalewisdom.com입니다. whale이 고래라는 뜻이죠. wisdom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의 지혜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고래는 당연히 큰손, 기관 투자자,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검색란에다가 국민연금의 영문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셔널 페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국민연금의 간단한 개요와 지분 보유 현황 서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중에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종목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PBUS라고 해서 이거는 MSCI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See All Holdings를 클릭을 하면 국민연금이 9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들의 리스트, 비중, 금액, 그리고 이전 내역과 비교를 해서 지분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마존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5번째로 비중이 큰 것은 페이스북, 지금은 사명이 변경되어서 메타 플랫폼이죠. 그리고 구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은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순으로 거의 비중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탑바이, 탑셀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각각 5개씩 나와 있죠. 탑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늘린 상위 5개 종목이고요. 반대로 탑셀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줄인 상위 5개 종목입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늘린 상위 5개 종목 살펴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로닉, 세일스포스닷컴,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화이자 이런 순이고요. 에너지 기업, 고객 솔루션 기반의 클라우드, 반도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약간 좀 다양한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늘렸다. 딱히 공통적인 그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탑세일스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업이 있고요. 페이팔, 줌비디오. 그래서 지분을 줄인 종목들은 확실히 약간 좀 빅테크 기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좀 수혜를 봤던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축의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한 발 앞서서 이러한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앞서서 국민연금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번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회사죠. 워렌 버핏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버크셔 해서웨이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한 개요가 나오고 앞서 살펴본 마찬가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연 어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가장 많이 산 종목, 최근에 가장 많이 판 종목, 자 그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탑4 여기 나와 있는데 애플 비중이 무려 43%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워렌 버핏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이런 순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0년간 과연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3분기부터 그 현황이 나와 있네요. 확실히 한 2010년도 이전까지는 필수 소비재 아니면 금융 그쪽 비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여기에 약간 연한 핑크색 그쪽 섹터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IT입니다. IT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예전에는 IT에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이 IT 관련 주식을 투자를 했다. 즉 특정 업종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편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현황 보고서를 볼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4분기 기준 지분 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언제 제출이 될 것이냐? 그 분기가 마감하고 4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45일이 다 되어서야 기관 투자자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월 15일 그 정도가 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들, 큰손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4분기 기준으로 지분 보유 현황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제가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헤지펀드를 내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서 소개된 내용을 제가 응용을 한 것입니다. 이 서적에서 에드가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을 해서 어떻게 검색을 한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현황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의 내역을 한번 조회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저자가 맥킨지, 시티그룹, JP모건 등 컨설팅 및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월스트리트에서 주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뉴욕 주민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투자 주체가 세 가지로 나뉘죠. 개인, 기관, 외국인. 자,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의 큰손이라고 불리고 있는 외국인 사이드에서, 특히나 주식시장의 본고장이 월가에서 투자를 했던 이 저자의 인사이트가 고스란히 녹아나서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헤지펀드,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 미국의 주요 공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고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IPO라든지 M&A, 유상증자, 이런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스타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투자 시대잖아요. 미국 주식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식 주식 투자는 한국식 주식 투자와 어떻게 다른 건지, 실제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한 저자를 통해서, 저자가 쓴 책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